지난 10월 2일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2019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시니어 바둑리그는 과거 바둑계를 풍미했던 만 50세 이상의 프로기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녹슬지 않은 바둑 실력을 과시해왔는데요. 개막식에는 NH농협은행 이창호 수석 부행장을 비롯해 내빈들과 8개 참가팀 단장 및 선수단, 기자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제 바둑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명실상부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그 시니어 바둑 리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올해 출범 4년째를 맞이하는 2019 시니어 바둑리그는 NH농협은행이 새 타이틀 후원을 맡고 역대 최다 팀 구성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선수 선발식을 통해 팀원 구성을 마친 8개 팀은 부천 판타지아, 상주명실 상감한우, 삼척해상 케이블카, 영암 월출산, KH에너지 등 기존의 5개 팀과 김포 원봉 루엔스, 의왕 인플러스, 의정부 희망도시 등 3개의 신생팀인데요. 팀수 증가로 정규리그는 18라운드 56경기, 168대국이 치러집니다. 포스트 시즌은 정규리그 상위 4개 팀이 3판 2선승제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거쳐 챔피언 결정전으로 최종 우승팀을 가립니다. 백전노장들이 펼치는 관록의 승부. 2019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모든 경기는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전 10시 바둑TV에서 생중계합니다. 박정환 구단이 신진서 구단의 선승을 거두며 제2기 용성전 우승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습니다. 10월 2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기 용성전 결승 3번기 1국에서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맞붙었습니다. 현재 국내 바둑계를 양분하고 있는 랭킹 1, 2위 간의 대결답게 결승 1국은 서로 우세를 주고받으며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는데요. 중앙을 봤고요. 아, 여기가 지금 이렇게 두면 한 집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래 호구 치면 이 날일자 가면 설마 잡혔습니까? 7, 8, 9. 아니 이게 뭔 일인가? 이게 찝혀서 한 집이 안 나는 거죠? 셋, 넷, 여기가 지금 한 집이 안 나네요. 6, 7, 그렇네요. 8, 9. 아 이거 아무것도 안 되네요. 여기도도 네. 단수 치고 이렇게 패 굴복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패라도 나지만 일선을 둡니다. 네. 이 자리가 급소군요. 집을 내면 예, 이 집이 안 나요. 네, 바둑. 흑의 불계승으로 1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렇게 결승 3번기 선취점을 가져가는 박정환 구단. 여기서 상대 전적에서도 8연승을 달려나가네요. 네, 박정환 대단합니다. 두 선수 사이의 번기 승부는 지금까지 2번 있었는데요. 2017년 크라운 혜택의 결승에선 박정환 구단이 2대1로 이겼고 올해 8월 열린 바둑TV배 결승 역시 박정환 구단이 2대0으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용성전에서도 박정환 구단이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는데요. 만약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한다면 다음 달 랭킹 순위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진서의 반격이 통할지, 박정환의 우승이 결정될지 제2기 용성전 결승 2국은 10월 21일 저녁 7시 바둑TV에서 생중계됩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바둑경기가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서울 중랑문화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체전의 4번째 정식 종목으로 참가한 바둑경기는 올해부터 전국체전 확정 배점 3,600점을 받아 위상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대회는 남녀 일반부 단체전, 일반부 혼성 페어전, 고등부 혼성 개인전으로 각각 나눠 치러졌습니다. 여자 일반부 단체전 결승에서는 경기도와 전라북도가 대결했는데요. 치열한 승부 끝에 경기도 팀이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고등부 혼성 개인전에서는 대전 김지원 선수와 경기도 최희연 선수가 결승에서 만나 뜨거운 승부를 펼쳤습니다. 이번 바둑 경기에 걸린 금메달은 총 4개인데요. 우승팀이 금메달을, 준우승팀이 은메달을 가져갑니다. 또 3, 4위 팀은 공동 동메달을 받게 되는데요. 시도마다 메달에 걸린 점수를 합산해 종합 우승팀이 결정됐습니다. 그 결과 바둑 종목은 경기도가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종합 2위는 제주특별자치도, 3위는 울산광역시, 4위는 경상남도, 개최지 서울특별시는 7위에 머물렀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바둑 경기는 생활체육에서 높아지는 바둑의 위상을 확인시키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2019 강남바둑 페스티벌이 10월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야외 행사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남바둑 페스티벌은 9월 26일부터 열린 2019 강남 페스티벌의 일환인데요. 바둑이 집중력과 사고력 발달에 좋은 생활체육임을 강조하고 바둑 경기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개막식에는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김영삼 한국기원 사무총장 등의 내빈과 국내 남녀 랭킹 1위인 신진서 최정 구단이 참석했는데요. 또 서봉수, 유창혁, 최철한, 강동용 구단 등 프로기사 30여 명을 비롯해 총 300여 명의 바둑 팬들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분이 아마 다명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두시면서도 즐거움을 느끼시고 또 이렇게 해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시면서도 바둑의 멋과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개막식 후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2019 강남바둑 페스티벌은 한국바둑의 전설로 불리는 서봉수 구단과 유창혁 구단의 레전드 대결과 바둑팬 200명이 참가한 프로기사 다명기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후 신진서 구단과 최정 구단이 각각 국내 토종 바둑 인공지능인 한돌과 짝을 이뤄 페어 대결도 펼쳤습니다. 지도 다명기와 이벤트 대국에 참여한 프로기사들은 시민들을 위한 팬 서비스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덕분에 2019 강남바둑 페스티벌은 바둑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둑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원봉 루엔스 팀의 단장 김영돈입니다. 금년에 새롭게 저희 원봉 루엔스 팀이 시니어 바둑 리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주식회사 원봉은 환경 가전을 주로 이제 전문으로 지향하는 그런 전문 회사입니다. 정수기를 이렇게 필두로 해서 물과 공기에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내수보다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한 6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는 7천만 불 수출탑을 이제 수상을 했고요.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그 효시입니다. 처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받은 상이고, 뭐 다들 뭐 단위도 다 높으시고 소위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실력도 실력이지만 저는 오히려 실력보다는 그 성품, 그분들의 인품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서로 합심하고 용기 100배해서 이왕 참여하는 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 그 대국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여러분들한테 힘이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2019-20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2라운드에서 화성시코리오,
셀트리온, 한국물가정보, 수려한 합천이 각각 1승을 추가했습니다. (10월 3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2019-20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2라운드 1경기에서 화성시 코리오와 사이버오로가 맞붙었습니다. 화성시 코리오는 지난 1라운드에서 유일하게 4대1 승리를 기록했고 7년 만에 리그로 복귀한 사이버오로는 1라운드 휴번이었는데요. 랭킹 8위 나현을 1지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전력의 상당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장고 2국은 화성시 코리오의 송지훈 5단과 사이버오로의 송규상 4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한국물가정보의 주장 신민중 9단을 꺾은 송지훈 5단은 98년생 동갑내기이자 이번 시즌 KB리거로 첫 발을 디딘 송규상 4단과의 난전을 104집 단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화성시 코리오가 1대0으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속기 3국은 화성시 코리오의 박정환 9단과 사이버오로의 나현 9단의 대결이었습니다. 2014년 이후 5년 만에 1지명으로 복귀한 나현 9단은 지난해 다승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모두가 주목한 랭킹 2위와 8위 간의 1지명 맞대결. 박정환 9단은 흙을 잡아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중반 들어 예리한 역습을 당했는데요. 확연한 비세의 상황이었지만 박정환 9단은 집념과 관록으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일단 중앙 5점만 끊어진다면 백 입장에서도 걱정거리가 이제 없게 됐어요. 여기 잡으면 백이 잘 됐습니다. 여기를 둬서 여기를 끊고 이렇게 싸우는 이 싸움만 백이 된다면 일단 뚫었습니다. 이 싸움만 된다면 백이 잘 됐습니다. 지금 나연 선수가 이걸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끊고 나서 이쪽을 노려도 지금 머릿속으로 이 정도까지는 분명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두고 나서 여기가 끊어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잘 끊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 있는 흑돌은 다 잡혔고요. 이거 끝장승부로 갔습니다. 그래도 꽤 어지러웠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엔 백이 좌악이 그리고 중앙도 모두 흑돌을 잡아내면서 살게 되면서 확실히 백이 좀 포인트를 올리긴 올렸습니다. 네. 그 첫 전투에서 시작을 한 이 중앙 접전은 백 쪽이 확실히 유리함을 좀 가져왔고요. 대신에 박정환 선수도 중앙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조여붙이는 수법을 발견을 하면서 그 차이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산도 해야 되고 팩감 계산도 해야 되고요. 네. 집 계산, 팩감 계산 다 고려해서 이 붙이는 수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다음 한 수는 이 바둑의 승패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나연 선수가 여기 단수 치는 걸 팩감으로 쓸 수 없다고 보고 이렇게 교환을 했네요. 갑니까? 아, 일단은 못 갔습니다. 뭐 아직 끝난 것은 아니죠. 지금 박정환 선수도 여기를 받고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제 여기 끝내기를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데를 하나 교환을 하고 이 상태에서 흑이 이겼다는 100%의 확신이 있다면 여기를 단수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바꿔치기로 가야 될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물러서면 필패입니다. 이 패를 지는 순간 필패이고 박정환 선수는 여유가 있는 게 지금 돌을 걷었네요. 아. 불리했던 국면에서 팩감을 활용해 승리를 차지한 박정환 9단. 화성시 코리오가 2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장고 1국은 화성시 코리오의 원성진 9단과 사이버오로의 설현준 5단의 대결이었습니다. 두 선수의 공식 첫 대결이었는데요. 시작부터 난해한 정석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초반에 판을 그르친 설현준 5단이 중반에 따라붙었으나 원성진 9단이 불계승을 거뒀는데요. 화성시 코리오는 3승을 거두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속기 4국은 화성시 코리오의 유수항 6단과
사이보로의 홍성지 구단의 대결이었는데요. 홍성지 구단은 참저축은행배를 우승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도 4전 4승으로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이번 승부도 홍성지 구단이 류수왕 6단에게 한판 승을 거두며 팀의 영패를 막았습니다. 팀 승부는 3대1이 되었는데요. 최종국인 속기 5국은 화성시 쿠리오의 최재영 4단과 사이보로의 문유빈 2단의 대결이었습니다. 끝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던 5국은 서로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며 엎치락뒤치락 승부를 이어가는데요. 인누수 줬어요? 지금 아니, 지금 바둑이 패만 해소해도 사실 꽤 득보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여기만 해소해도 지금 아, 최재형 선수가 거의 사실상 허패를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의 장면에서 이거는 뭐 통한다면 승부를 끝장내러 가는 그런 수이긴 합니다만 지금 흐름에서 이 승부로 가는 것은 좀 의외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계산했을 때에도 그냥 해소하고 끊고 따면 되게 좋은데요. 진짜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상대가 갑자기 실점을 헌납했는데 그 실점까지 포함해서 다시 다 모든 걸 걸고 5대5 싸움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수익기가 뭐 된다고 봤기 때문에 뭐 뒀겠지만 진짜 좀 의외네요. 네, 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빅 모양은 또 오랜만에 보네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쪽은 원래 백이 따내는 것이었고요. 여기 이었을 때부터 생각해보면 백이 여기를 다 잡고 흑이 여기를 끝내는 것과 딱 지금의 차이입니다. 지금 백은 여기 끝내기 같은 자리 하나 이었을 뿐인데 어차피 여기는 서로 무가이고요. 여기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만큼 백이 손해를 봤네요. 별게 있는데요? 이거 통하면 지금 최재형 선수 괴로워하네요. 다시 넘어갔습니다. 두 선수 마지막에 패를 했어야 했나 보네요. 지금 이게 이렇게 역전이 되나요? 그렇네요. 지금 저도 여기를 둬도 끝났고 여기를 둬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판단은 틀렸습니다. 패를 했으면 흑의 승리가 100%였는데 그런데 이건 너무 지금 패를 하지 않으면서 여기가 이렇게 초토화되어서는 이건 다시 백승이네요. 이번 시즌의 루키 문유빈 2단이 승리를 거두며 사이보로가 화성시 코리오를 상대로 2승을 챙겼습니다. 최종 팀 승부는 3대2를 기록했는데요. 팀원들의 기세가 좋고 호흡도 잘 맞아 2014년 창단 이래 가장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화성시 코리오는 2라운드도 일찌감치 팀 승리를 결정지으며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10월 4일) 열린 2라운드 2경기는 남녀 랭킹 1위 신진서, 최정 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신생팀 셀트리온과 전통의 강호 킥스의 대결이었는데요. 두 팀 모두 우승 후보이지만 1라운드에서 나란히 패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킥스의 주장 김지석 구단이 중국 리그 출전으로 빠지면서 열세가 예상되었는데요. 하지만 첫 승을 향한 양팀 선수들의 의지가 정면 충돌하면서 밀고 밀리는 사투가 장장 7시간 넘게 지속됐습니다. 속기 3국은 킥스의 오지명, 정서준 3단과 셀트리온의 주장 신진서 9단의 대결이었는데요. 두 선수의 공식 첫 대결에서 신진서 9단은 160수의 단명국으로 일찌감치 승부를 확정지었습니다. 셀트리온이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는데요. 장고 1국은 킥스의 백홍석 9단과 셀트리온의 최정 9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해 챌린지 매치에서 최정 9단이 1패를 당한 후 1년 만에 마주한 맞대결이었는데요.
최정 구단이 미세한 국면에서 하변패를 완강히 버티며 승리를 눈앞에 뒀습니다. 하지만 5시간에 걸친 대국에 초읽기로만 1시간을 버티면서 집중력이 크게 무뎌졌는데요. 백홍석 구단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좀 패를 이겼다고 한번 보죠. 여기는 이제 흑이 이겼어요. 그럼 백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흑이 꽤 많이 따라붙은 거 아닐까요? 네, 여기가 이제 46집은 그대로고요. 48, 50, 55가 났고요. 네, 58, 63입니다. 백은요. 흑이 여기가 저처에 이어서 조금 차이가 있네요. 26집, 36 합쳐서, 그리고 이곳이 47이고요. 50, 60, 62, 67. 100이 몇 집이죠? 63집이었습니다. 이래도 흑이 조금 지는 것 같아요. 이래도 역전이 안 될까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전이. 결국 이 우상기 패는 흑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여기가 뭐 좀 굉장히 복잡했어요. 백홍석 구단이 패를 이기는 과정에서 뭐 이런 데 먹여치기도 했고요. 흑이 다 잡고 백이 버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세하지만 약간 이긴다고 봤는데 뭔가 좀 패하는 과정에서 최정 구단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흑이 반집을 남겼습니다. 백홍석 선수 정말 집념의 승리라고 네. 해야겠어요. 여기 진짜 이기기 힘든 바둑을 반집을 이겨내네요. 최정 구단은 5시간 3분 327수를 둔 끝에 반집패를 당했는데요. 픽스의 승리로 팀 승부가 1대1이 된 가운데 이국 장고대국에서는 킥스의 윤준상 구단과 셀트리온의 한상훈 8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통산 11번째, KB리그에서만 7번째 대결에서 한상훈 8단이 윤준상 구단을 맞아 초반 우세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흑 4집 반승을 거두며 1라운드 막판에 뼈아픈 패배를 씻어냈는데요. 한상훈 8단의 승리로 셀트리온이 2대1로 앞서는 가운데 속기 4국은 킥스의 강승민 6단과 셀트리온의 조한승 9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37세 조한승 9단과 25세 강승민 6단의 띠동갑 대결. 공배가 다 메워진 후 하변에 가일수하면 반집패가 되는 상황에서 조한승 9단이 손을 돌렸고 정확히 수를 보고 있던 강승민 6단이 패를 내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강승민 6단은 조한승 9단에게 3패 후 첫 승이었는데요. 다시 킥스가 따라붙어 팀 승부는 2대2가 된 가운데 승부판이 된 속기 5국에서는 킥스의 김상천 초단과 셀트리온의 이원도 7단이 맞붙었습니다. 이원도 7단은 김지석 구단의 대타로 출전한 퓨처스리거 김상천 초단의 약진에 몇 번이나 큰 위기를 맞았는데요. 강력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역전에 성공, 팀의 첫 승을 선물했습니다. 셀트리온이 3대2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KB리그에 입성하자마자 실력과 화제성을 갖춘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셀트리온. 7시간에 걸친 금요일 밤의 대혈투를 승리로 마무리 지으며 다음 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열린 2라운드 3경기는 포스코 케미칼과 한국물가정보가 맞붙었습니다. 지난해 주전들을 보유해 안정적인 팀 전력을 확보한 한국물가정보와 우승 주역들이 대폭 교체된 디펜딩 챔피언 포스코 케미칼의 맞대결이었는데요. 장고 2국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의 이창석 5단과 한국물가정보의 신민준 9단이 맞붙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앞라운드 속기판에서 패한 후 장고판으로 옮겨 대결을 펼쳤는데요. 이창석 5단은
장기인 선실리 후 타계를 벌이고 공격으로 승부수를 띄워갔으나 실리 손실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신민중 구단이 흑불계승을 거뒀는데요. 이번 승리로 신민중 구단은 4전 4승, 상대 전적의 우위를 더욱 굳히면서 한국물가정보가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속기 3국은 포스코케미칼의 송태곤 구단과 한국물가정보의 안정기 5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오지명끼리의 승부로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1승 1패였는데요. 안정기 5단이 7년 만에 리그에 복귀한 송태곤 구단을 꺾고 바둑리거로서 첫 승을 올렸습니다. 한국물가정보가 2대0으로 앞서가는 상황. 장고 1국은 포스코케미칼의 박건호 4단과 한국물가정보의 박하민 6단의 대결이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지난해 한국물가정보에서 활약했던 박건호 4단이 친정팀에 일격을 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두 선수는 성도, 나이도, 지명그룹도, 입단 연도도 같은 관계인데요. 그동안 박하민 6단은 박건호 4단을 만나기만 하면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는데요. 박하민 6단이 천적과도 같은 상대 전적의 열세를 딛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2연속 장고판에 출전해 2승을 거둔 박하민 6단 덕분에 한국물가정보가 3승을 올렸는데요. 속기 5국은 포스코케미칼의 변상일 구단과 한국물가정보의 허영호 구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MVP 변상일 구단은 이번에도 승리를 거두며 주장 첫 시즌을 2연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1승을 만회하면서 팀 스코어는 3대1이 되었는데요. 속기 4국은 포스코케미칼의 최철한 구단과 한국물가정보의 강동윤 구단의 대결이었습니다. 2002년 처음 만난 이후로 26번을 겨룬 두 선수의 대결은 크게 우세했던 최철한 구단이 착각과 완착을 번갈아 범하면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6, 7, 바로 안 나가나요? 이 자리 엄청나게 큰데요. 거기 딴에서 어땠을까요? 여기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곳은 둔다고 해도 따내는 수가 맞는지 여기 호구가 정수인지도 의문이에요. 5, 6, 저는 이 선택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최철환 선수 우선 그래프가 넘어가기도 하네요. 따내는 수가 워낙 집으로도 지금 선수 8집 이상 끝내기에다가 네. 7, 아픕니다. 거의 이 바둑 처음으로 흑쪽으로 지금 그래프가 넘어간 것 같은데 그만큼 따낼 수는 보는 순간 여기를 왜 따낼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자, 바둑은 강동윤 선수의 5집 반 승리입니다. 강동윤 구단의 승리로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15승 12패가 됐는데요. 최종 스코어 4대1, 한국물가정보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물가정보는 디펜딩 챔피언 포스코케미칼을 맞아 4대1 대승으로 시즌 첫 승을 신고했는데요. 1라운드 대패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음 라운드에도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 열린 2라운드 4경기는 정관장 황진단과 수려한 합천의 대결이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주장 이동훈 구단이 중국 리그 출전으로 빠진 가운데 치러진 경기였는데요. 1국 장고대국은 정관장 황진단의 안조영 구단과 수려한 합천의 박종훈 3단의 대결이었습니다. 2000년생 박종훈 3단은 합천군이 후원하는 영재바둑대회 출신으로 일명 합천의 아이들이고 퓨처스 리거인 안조영 구단은 장고판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지명 루키 박종훈 3단이 이번 시즌 최단 수수인 129수 만에 안조영 구단의 대마를 잡고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수려한 합천이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는데요. 2국 장고대국은 정관장 황진단의 이창호 구단과
수려한 합천의 박상진 4단의 대결이었습니다. 3지명 맞대결이지만 두 선수의 경험과 연륜은 25년이 넘는 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상진 4단은 이창호 9단을 반집차로 꺾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수려한 합천이 2대0으로 승부의 격차를 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속기 3국은 정관장 황진단의 윤찬희 8단과 수려한 합천의 박용훈 9단의 대결이었는데요. 윤찬희 8단이 1지명 박용훈 9단을 상대로 선전을 펼쳤습니다. 최후의 반패 싸움만 이기면 윤찬희 8단의 반집승이 확정되는 상황. 지금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가 끊어서 쓰면 흙이 무조건 졌고요. 이런데 치중 가서 써서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박용구단 이수를 언제부터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보고 있었다면 소름이 돋는데요. 윤찬희 선수 나중에 발견한 것 같죠, 그것을.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팩감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순간 팩감이 여기서 흙이 2개를 득봤습니다. 딱 2개 부족했는데 2개 득봤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왜 소신산으로 불리우는지 마지막 끝내기 수순을 계속 비틀더니 반패에서 한 팩감 차이로 이기는 시나리오, 그래서 반집승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려한 합천의 주장 박영훈 선수가 반집승을 거둡니다. 자, 이렇게 1분의 수려한 합천이 3판을 모두 가져가면서 팀 승리까지 결정 짓습니다. 속기 5국은 정관장 황진단의 박진솔 9단과 수려한 합천의 박승화 8단의 대결이었는데요. 리드폭을 넓혀놓았던 박진솔 9단은 후반으로 가면서 크게 흔들렸고 박승화 8단이 근성을 발휘하며 한집판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팀 스코어가 4대0이 된 가운데 최종국인 속기 4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진시영 7단과 수려한 합천의 이지현 9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1라운드 팀 승리의 주역이었던 두 선수의 대결. 줄곧 우세한 형세를 이끌어간 이지현 9단이 진시영 7단의 항서를 받아냈습니다. 수려한 합천이 5대0 완봉승을 거뒀는데요. 최연소 감독의 패기에 베테랑과 신예의 조화가 어우러지며 올 시즌 첫 완봉승을 장식한 수려한 합천. 신생팀 돌풍을 일으키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9-20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3라운드는 몽백카페 관계로 한 주를 쉰 다음 그 다음 주에 열립니다. 1경기는 셀트리온과 사이버오로의 대결로 시작되는데요. 10월 1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바둑TV에서 생중계합니다.